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체크메이트 시리즈가 시즌 1이 종료가 되었었는데 오랜만에 시즌 2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첫 손님으로 모시게 된 분이 지금 옆에서 굉장히 떨려하고 계셔서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체크메이트 시즌 2 첫 손님으로 모신 분은 신소율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소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갑자기 맨날 유튜브로만 보던 목소리를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좀 감동적이어서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겨울서점 구독해서 보고 계시다고. 네. 저 너무 놀랐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빠져든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네네. 약간 더 심장이 말을 안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아는 친한 친구가 네네. 매번 책을 어떤 걸 봐야 될지 고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언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줘서 구독을 해서 보게 됐죠. 그분이 같이 와 계십니다. 지금 본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랑도 얘기를 한 게 너무 깊이는 빠져들면 안 되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추천해주신 책을 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재산이 금방 상승될 것 같은 또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따라가진 못하겠구나.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통장이 맞아요. 되는 제가 주범인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제가 책을 추천하는 걸 또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신솔 배우님의 통장도 통장으로 제가 근데 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책 읽는 거를. 원래 좋아하셨어요? 책 읽는 거를? 책을 읽는 거를 딱 좋아한다고 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뭘 읽는 거를 그냥 좋아해요. 글 자체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어쩌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도 감상도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책을 읽고 감상을 쓰기 시작한 거는 제 독서 습관을 고쳐보고자 그런 게 있어요. 왜요? 책을 구매를 하고 읽다 보면은 그날 감정에 따라서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다 보면 완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책을 딱 진득하게 앉아서 보기보다 사실 저는 책이 저의 도피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정에 따라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날은 패스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금방 다른 책을 보고 하다 보니 완독 습관이 없어서 완독을 하는 책들은 내가 기록으로 남겨보자 해서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완독을 한 책만 올리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특별히 좋아하시는 장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요새는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소설 장르를 원래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수하게 소설을 읽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화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다른 체크메이트 분들이 나오셔서 SF 장르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걸 이렇게 감명 깊게 읽어봤자 이거를 영상화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읽지 못하다가 요새는 도전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직업병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완독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바꿔보고 있어요. 소설 읽으면서 계속 이걸 연기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시나 봐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대본을 많이 읽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본상의 모든 캐릭터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저는 제가 맡은 캐릭터의 개연성을 제가 이렇게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읽는 거에 있어서 소설도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재밌게 보고 있는 건지 이해를 위해서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논픽션 책들도 보세요? 뭐 이렇게 교양서 같은 거. 네, 안 그래도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 서점을 보고 나서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이 전 대중철학 쪽으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좀 어려운 철학에 도전해볼까라고 생각해서 추천해주는 책들을 찾아봤는데 네. 네, 조금만 이따 읽을게요. 안 읽어도 돼요.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나도 읽고 이해해보고 싶다. 나도 뭔가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뭔가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 근데 일단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아, 그쵸. 사실 철학 책은 워낙 이렇게 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책 중에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네네 밤 12시 네네네 그 책 정도의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들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저의 기준과 보시는 분들의 네. 기준이 모두 같진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으로 추천을 하긴 했는데 네. 모르겠네요.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왜냐하면 제가 그 신솔변이 이번에 책 쓰셨잖아요. 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고 자기 내면을 되게 열심히 탐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사실 했었어요. 저도 그 클립을 보고 나서 저는 그 클립을 보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 영상 보고 그렇게도 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려요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울리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보고 많이들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이었는데 읽어주시는 것들이 막 다 마음에 꽂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이제 화면 속의 분이셨으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자기 혐오라는 거를 겨울님이 느끼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책 쓰시면서도 많이 내면의 탐색을 많이 하셨던 티가 역력히 나는 그 노력의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사실. 네. 그 책 쓰시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쓴 거긴 해요. 그 사실은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주변에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너무 크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분노? 왜 내가 이 질문을 계속 받아야 하지? 이게 사실 무례한 질문인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질문을 받는 게. 근데 사실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질문을 해주신 걸 아는데도 그게 안 되죠.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기를 되게 예뻐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기 낳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분노였으니까 나 애기 안 낳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가짐을 편지로 쓰다가 보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좀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쓰면서는 조금 솔직히 시원한 게 좀 더 있었어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신솔배우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어요. 요 아이보다 아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는 그 나을 혹은 나으라고 주변에서 물어보는 아이를 뜻하고 뒤의 아이는 이제 나를 말하는 아이겠죠. 이번에 이렇게 에세이를 쓰셨는데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4개월?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앞에 약간 편지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편지를 먼저 쓰고 하나하나를 꺼내서 쓴 건가요? 아니면 책을 쓰면서 그 앞에 편지 내용들이 완성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편지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편지가 양이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편지로 책을 쓴 편지로 책을 써서 주면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잠깐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봤던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편지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다 보니 조금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상담 내용과 제 생각을 덧붙이는 시기 되었어요. 쓰고 나서 이렇게 탁 세상에 나왔을 때 네. 어땠어요? 첫 책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사실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너무 좋아요. 먼저 완고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장에 관한 책들을 그 나중에 읽었어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네, 뭐 이런 그거부터 책들. 시작해서 동사부터 해서 동사에 뭐 다 네네네. 읽었는데 그 다음에 보고 이 책을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책을 이렇게 쓰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책을 쓰는 사람한테는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조언도 해주시고 맞아요. 교정도 네네. 해주시고 조금, 문장을 네, 좀 도움을 다듬어 주시죠.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네네. 하나를 다듬으면 다 다듬어야 되는 정도로 너무 마음을 끄집어내서 네네네. 썼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고민을 하다가 첫 책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편집자의 결정이거든요. 사실 네. 읽어봤는데 이거를 손에 대기가 좀 그렇다라는 결정을 이제 편집자가 했다면 그 결정을 믿고 존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편집자님이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책 내고 나서 그런 책 읽으면 안 돼요. 문장 고치는 법 같은 책은 쓰기 전에 그러니까 좀 전에 읽고.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 내고 나서 읽으면은 진짜 내 책이 막 쓰레기같이 보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요. 책을 또 써보고 싶으시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네.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면 쓰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쵸. 마음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시선으로부터.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혹 했거든요. 사실은 대본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대본이 이제 완벽하게 짜여져서 나오는데 드라마는 뒤에 부분을 모른 채 앞에 대본만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내용이라든지 캐릭터의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을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기도 하고 이야기 흐름을 혼자 전개해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대본을 받았을 때 되게 새로운 더 재밌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대본을 사실은 써보고 싶었거든요. 에세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뭔가 언젠가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네.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네. 거네요. 책이 나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소설을 써보고 있어요. 네. 써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느 정도 길이의 소설이에요? 중편 소설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단기 계획을 세워놓고 달리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진짜? 해봐야겠다. 그러면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목표를 위해서 제가 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보통 이렇게 결심을 해도 실행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걸 해봐야지 하고 공모전 딱 생각을 해서 진짜 쓰고 계시다는 게 실행력이 목표만 있으면 달립니다. 진짜 대박이다. 성취를 위해서 되게 달리는 인간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신 걸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전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싶어지는 게 있네요. 언젠가는 소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골라오신 책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본 영상 보시기 전에 새로 나온 전자책 단말기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스24 쿠폰도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소감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예스24 강서 NC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스24 강서 NC점은 예스24의 오프라인 새 책 서점 1호점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새로 나온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S입니다.
크레마 시리즈의 이번 신작 크레마 S는 전자책 단말기의 월드 클래스라는 아주 패기 넘치는 카피를 달고 나왔는데요. 이 카피에 걸맞게 지금까지 나왔던 크레마 시리즈 중에 가장 좋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둘 중에 조금 더 기호에 맞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실물로 보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고요.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면의 빛 번짐 방지를 위해서 전면부 베젤을 블랙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매 페이지가 열리기 몇 주 전에 제품을 미리 받아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을 해보고서의 소감을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전달을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크레마 S를 사용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속도였습니다. 사실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할 때 가장 장애물이 되는 요소, 또 입문할 때의 허들이 되는 요소가 이 전자책 단말기의 속도와 터치감이잖아요. 그런데 크레마 S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주 크게 개선이 되어서 사용할 때 정말 빠르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 전자책 앱뿐만이 아니라 타 전자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열린 서재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빨라져서요. 사용하는 데 여러모로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델과 또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단자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USB-3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크레마를 10여 년간 사용을 하면서 항상 이 크레마 시리즈의 단자는 마이크로 5핀이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USB-3가 들어오게 되면서 타 기기와의 호환성, 충전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점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나 편리한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의 무게도 아주 가벼워서 사용성이 정말 좋았는데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크기의 다른 전자책 단말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말기보다 조금 더 얇고 가벼워요. 실제로 무게가 1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가벼운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박스 딱 언박싱하고 이 단말기를 꺼낼 때 약간 하고 놀랄 정도로 좀 가벼워서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가볍고 편리한 점이 있고요. 그 밖에도 전자책 단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 눈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잉크라든지 한번 충전하면 오래가는 배터리 같은 부분도 두루두루 기본으로 아주 잘 갖추고 있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전자책 단말기입니다. 이 크레마 S 단말기 구매하시면요, 예스24의 정액제 서비스인 북클럽 60일 이용권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단말기 사두고서 안 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조금 더실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전자책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열린 서재 기능도 있으니까요. 전자책 사용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서점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북클럽 60일 이용권을 20매 가져왔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북클럽 이용권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걸어둔 구글 닥스 주소 들어가셔서 응모 방법과 응모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레마 S 전자책 단말기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본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겨울서점 구독자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려고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골라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을 골라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이죠? 네, 제가 오늘 추천하려고 가져온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선으로부터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으로부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목을 생각을 했었는데, 심시선이라는 어떤 한 여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그녀를 중심으로 시작된 뿌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가족들이 그녀를 추억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성장해가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이하게도 이제 그 제목 뒤에 마침표나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게 그 정세랑 작가님에 따르면 이어지는 느낌, 뭔가 딱 끝나거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을 골라오셨고,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어디 매체에 제가 추천하는 글을 썼던 적도 있는 네, 저도 그런 책이었어요. 이 심시선이라는 인물이 시대를 앞서 나간 아시안 여성 예술가로 나오죠. 네, 그렇죠. 표현하자면 네, 표현하자면 이제 독일에서 되게 다양한 일을 겪었던 아시안 여성
여성 예술가이고 겪었던 일들 중에는 굉장히 착취적이었던 어떤 맞아요. 관계도 있었고, 근데 그로부터 본인을 구제해서 본인의 삶을 꿋꿋이 꾸려갔고 그 정신이 이제 남은 이 심시선의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시선으로부터 이어지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한동안 소설을 좀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속 인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전히 집중해서 빠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그 인물을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야기 본질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너무 좋은 소설을 읽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대학로에 최근에 되게 자주 가는 독립서점 카페가 있어요.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쩌다 산책. 네네네. 거기서 소설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골라보다가 집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일지 보려고 폈는데 가계도가 있는 거예요. 네. 뭐지? 라고 싶어갖고 첫 장면을 딱 읽었는데 심시선 여사가 토론을 하는 장면이고 그 바로 다음에 그 심시선 여사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야겠다라고 하고 가족들 반응까지 딱 보고 집중이 그거 잠깐 읽었나 너무 흥분해서 흥분을 권장합니다. 네. 그거 잠깐 읽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완독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책을 한꺼번에 읽어서 한 대여섯 가지 책을 기분 내키는 대로 읽었는데 한 번에 확 빠져들어갖고 한 번에 쭉 읽은 책이에요.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고 처음에는 그냥 정말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혹은 지인의 가족을 보는 느낌으로 읽다가 어느 순간 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봐야지라고 하고 다시 읽어봤을 때는 또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근데 저는 소설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경험이어서 꼭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생각들이 막 들었었나요? 저는 사실은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부계사회, 모계사회라고 하면 사실은 모계사회에 조금 더 가까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익숙하고 환경이 익숙했던 것들이 밖에 나가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뭔가 잃어왔던 것 같아요. 계속 잃고 지내오다가 되게 오랜만에 할머니한테서 나온 그 뿌리인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내가 손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저 읽으면서 진짜 심시선 여사 같은 할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정말로. 아니면 뭐 꼭 친할머니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웃이나 뭔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친한 언니였으면 너무 좋겠다. 뭔가 힘들 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면 되게 호쾌하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두렵기도 한데 맞아요. 심시선 여사가 내가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시선으로부터를 좋아하시는 많은 독자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여성 독자일 텐데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소설에 되게 다양한 인간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계도가 맨 처음에 가계도가 그려진 소설 치고는 되게 재밌다. 보통 앞에 가계도가 그려져 있는 소설은 재미가 없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앞에 펼쳤는데 가계도가 있다? 일단 약간 도망쳐야 될 확률이 높은데 가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다. 능치 않은 소설인데.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저는 드라마를 많이 찍다 보니까 가계도가 있어도 확정되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쵸. 드라마에서. 근데 이 책은 모든 캐릭터가 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 각자 주인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각자가 다 에피소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되게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가계도에 나오는데 이 중에 좀 마음이 갔던 인물들이 있나요? 조금 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정세란 작가님이 존재하지도 않은 심시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너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게 만들어가지고 나 심시선 여사님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할머니 입을 딱 막았을 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 돌파 방법을 찾았다. 맞아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런 방법이 맞아. 있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보면서 맞아요. 박수치면서 읽었어요, 진짜. 맞아